한류가 세계적인 대세가 되면서 K뷰티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K뷰티는 아시아에서는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일본이나 중국에 가보면 젊은 여성들의 스타일이 한국과 흡사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성들이 발빠르게 유행을 받아들이는 반면 남성들은 조금 느립니다. 과거 일본 남성들은 한국풍 패션을 싫어하고 얕잡아봤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기생 오라비처럼 꾸미고 다닌다며 비웃었죠. 일본에는 전통적인 니폰 스타일이 있다고 이른바 곤조를 부리는 게 멋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 남자들도 자존심 다 버리고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 젊은이들의 패션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 중 하나로 유명한 우라하라 스타일도 이 시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일본 도쿄의 하라주쿠 뒷골목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우라하라 스타일이라고 불린 이 패션은 힙합, 스케이트보드, 펑크 등 서브컬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형성되었습니다. 무엇을 입느냐보다 어떻게 입느냐를 중시하며 여러 가지 아이템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어필하는 걸 중시했죠. 당시 일본 사회는 이런 스타일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좋게 말하면 격식을 잘 차리는 사회이고 나쁘게 말하면 경직된 사회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도 많이 쓰는 TPO라는 신조어도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일본은 상황과 장소에 따른 옷차림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일본 드라마를 보면 학생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참석할 때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교복을 학생의 정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교복을 입는 겁니다. 지나치게 격식을 요구하는 문화에 숨이 막힌 젊은이들에게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 개성도 어필할 수 있는 스트리트 패션은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시아를 강타한 힙합 열풍과 함께 일본 패션은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었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을 힙한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많이들 따라했습니다. 지금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카고 팬츠나 반다나 등을 활용한 패션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걸그룹이 뮤직비디오에서 우라하라 스타일을 선보여 일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일본은 아시아의 젊은 세대에게 패션의 중심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한국 남자들이 많이 하던 샤기컷이나 야자수 머리도 일본에서 유행하던 게 전파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유의 시대가 열립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이를 선도하는 건 역시 여성인지 한류를 먼저 받아들인 것도 일본 여성들이었죠. 일본의 아줌마들은 욘사마 한번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호텔 앞에 진을 쳤고 일본 방송들이 그 모습을 중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믿기 어렵지만 당시 일본에는 한류에 빠진 여성들을 별종 취급하며 비웃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한류 자체도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하고 은근히 멸시하거나 폄훼하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한류 팬들은 특이한 외국 문화에 빠진 별종 오타쿠 정도로 취급했는데 한국식으로는 빠순이 부대 정도의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이 아줌마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욘사마 배용주는 일본의 기혼 남성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 것부터 괘씸한데 하고 다니는 꼴도 그들 눈에는 남자다운 데가 없고 영 비실비실한 게 못마땅하기만 했던 거죠. 배용준을 보고 저딴 기생 오라비가 뭐가 좋아서 난리냐고 한마디 했다가 아내가 격분하는 바람에 이혼당할 뻔한 남편의 사연이 전설처럼 떠돌기도 했습니다. 자식 세대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엄마가 한류에 빠진 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방송 인터뷰에서 엄마가 겨울연가의 팬이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가출하겠다고 대답하는 일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욘사마를 상징하는 머리와 안경, 머플러 등의 스타일도 아줌마 팬들에게나 사랑스러운 것이지 일본 남자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이고요. 전통적으로 강인하고 다부진 무사를 숭상하는 일본 남자들은 욘사마의 부드럽고 포용력 있는 스타일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한류는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류가 세대를 넘어 전파되면서 일본 남자들이 비웃던 한국 스타일도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K뷰티가 일본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는 통계로도 입증이 되는데요. 일본은 한국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3년 연속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산 화장품까지 제친 성적입니다. 파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프랑스산이라면 환장을 하는 일본인들이 화장품만은 한국산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한국 화장품의 일본 수출액도 2024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30%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의 20%가 한 개 이상의 한국 화장품을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10대는 72.9%, 20대는 61.7%가 한 개 이상의 한국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스타일의 변화는 눈으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어디를 가도 한국 여성들과 비슷하게 꾸민 젊은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죠. 대도시의 번화가에서는 K-팝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기도 해서 거리를 걷다 보면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봐도 한류 스타들을 참고한 게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한류가 너무 거세서 저항을 포기했는지 이제는 일본 남성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젊은 남성들은 한국 스타일을 쿨하고 세련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면서 자연스러운 멋을 풍기는 이른바 꾸안꾸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일본 스타일을 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힙스터들이 따라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남성들도 드디어 샤기컷이니 야자수 머리니 하는 과장되게 꾸민 헤어스타일에서 해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옷차림도 한국처럼 깔끔하고 미니멀한 룩과 오버사이즈 핏 등의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패션에 가장 민감한 도쿄 호스트들이 한국 스타일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중이라는 후문이네요.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마에다 리호 씨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패션 트렌드는 칸코쿠 스타일이다. 201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미용실을 가봐도 칸코쿠 스타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역시 일본에서 패션업계에 몸담고 있는 유미니 씨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체감하기로는 3년쯤 전부터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 30대 이상은 아직도 전통 스타일을 고수하지만 10대, 20대는 다르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들 한국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따라한다. 실제로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도 대개 일치합니다. 최근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일본에 다녀왔는데 남자들도 스타일이 한국처럼 되어서 분간이 안 될 정도라는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중국 남자들은 깍두기 머리, 일본 남자들은 야자수 아니면 샤기컷이어서 머리만 봐도 국적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다들 한국처럼 하니까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일본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아직도 니폰 스타일인지 뭔지 촌스러운 꼴을 하고 있더라고. 남자들도 한국 따라 한다는 거 역시나 국뽕들이 과장한 거였구나 했는데 시부야 가보고 놀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스타일로 꾸미고 다니는데 진짜 한국 남자들인 줄 알았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일본 남자들도 한류 열풍 앞에서는 저항할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오늘은 일본 남자들이 한국화 되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에는 야마토다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야마토의 혼이라는 뜻인데 야마토 민족, 즉 일본인들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뜻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류에 대해 야마토다마시를 해친다는 비난을 하는 바람에 우리에게도 알려진 말이죠. 야마토다마시든 다시마든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촌스럽고 볼품없는 스타일은 이제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유행에 뒤처지는 게 일본을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의 젊은 세대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